네, 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이 데이터 시각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저랑 그다음에 우리 강승일 이사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시 화재 데이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제출 받은 내용 쭉 한번 보셨는데 뭐 코멘트 상세하게 또 화면마다 주시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하실 말씀 한번 있으실까요?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다들 네.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최정민 선생님이 미리 데이터를 많이 정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 위주로 해서 많은 변수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음, 실제로 우리가 만난 데이터들은 그렇게 깔끔하거나, 그 다음에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음. 원래 그 결합하기 전에, 그래서 최민민 선생님이 정리하기 전에 그 아, 다양한 변수들을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출하는지, 네, 그런 예시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한 거는 그 받아가지고 그 헤더 부분만 바꿔서 이제 드린 건데, 뭐 어떤 아, 말씀이신지, 진짜요? 네, 그 데이터는 원래는 사실은, 요거는 네, 제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 화재 네, 데이터든 하여튼 소방 쪽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소방 쪽에서 나오는 로우 데이터들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에 있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이 걔들 데이터를 좀 취합해가지고 이제 그 빅데이터 이 플랫폼 거기다가 이제 올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정제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100% 깔끔한 데이터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영문 헤더로 드리면은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한글 헤더로만 바꿔서 들었는데 이따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받은 화면부터 제가 지금 좀 공유를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리니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분께서 서울 화재 발생 현황이라는 요 스토리보드죠. 네, 스토리보드를 주셨고, 이 스토리보드에는 이렇게 대시보드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볍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우리 강승희 리사님께서 한번 시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상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찾은 인사이트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래서 잘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 음, 다음에 대시보드에서 레벨을 보자면 1레벨에 있는 현황,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왼쪽에 있는 각각의 구별, 그 다음에 그걸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월별과 다양한 형태의 도넛과 막대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대시보드 형태로 잘 만드셨고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대시보드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이 같이 있고 그리고 음, 똑같은 색상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음, 들어서 왼쪽에 지금 맵에 보면 어, 4단계로 되어 있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값이 있는데 또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21년도 오렌지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는 5단계, 그 다음에 음, 그 오른쪽에 보시면 도넛 차트와 그 다음에 막대 차트에도 빨간색 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초록색 계열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맵에서 지도에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강북구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네, 눌러보면 음, 사람들은 초록색을 눌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초록색에 대한 값들이 더 드릴다운 하거나 간소화 처리되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록색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색상이 조금 이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맵을 다시 클릭해서 한번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도라고 되어 있는 필터가 아니라 4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눌러보신 것처럼 각각의 연도별과 이 세 개의 연도를 전부 다 합쳐져 있는 all이라는 값을 통해서 총 4가지 케이스는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필터까지 잘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작동시킬 방식은 저기 있는 연도라는 값을 아마 클릭하게 될 건데 근데 이 값을 다른 연도로 바꾸더라도
상단 타이틀을 보시면 전체라는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상해서 봤더니 저 전체라는 것이 서울 시내 구에 대한 값이 저기 필터에 이제 제목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아, 사람들한테 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은평구 누르면 은평구라고 나오지만 그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체라고 되어 음, 있으니까 전체 연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음, 필터를 걸었을 때, 즉 음, 맵을 우리가 눌렀을 때 다른 시트에서 이 내용이 도봉구에 대한 값으로 인식시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지금 눌렀을 때 오른쪽에 월별 화재 발생의 앞부분에 시군구, 즉 도봉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이렇게. 그 네.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게 좀 한 화면에 음, 많은 차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네. 도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음, 그렇게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화면을 나눠서 구성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 밑으로 더 느리는 방식으로 음, 제공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두 번째 같은 음, 경우에는 음, 제 PC로 봤을 때는 왼쪽에 음, 있는 테이블 형태, 저기가 네. 전부 다 앞에 있는 머리글들이 전부 다 볼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아, 여기, 예. 그래서 네, 다 볼드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값을 더 음, 강조하는지가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오른쪽에 보면 스캐터 플러스를 잘 표현하신 죄송해요. 박스 플러스를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간에 보면 노란색으로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라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음, 사람들이 음,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까봤더니 저기 아마 7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맞습니다. 본인은 요, 골드 타임이라고 해서 저기 음. 아마 라인 또 골든색인 노란색 계열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아,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네,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네. 밑에 보시면 0부터 1400이라는 머리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네, 네, 이게 뭐 건수 기준인지 네, 아니면 출동 소요 시간이 초를 나타내는 건지 네, 명확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예. 부분도 음, 머리글을 정확하게 제목을 음, 편집해서 음, 표시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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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놀랍게도 제가 본 부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막 코멘트로 드리는 것들이 예, 크게 많이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태블로를 다루는 뭐 초보자분들이라 그럴까요? 처음 다루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축에 대한 레이블링, 그 다음에 어떤 밸류에 대해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릴 때는 내가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목 같은 것들을 잘 적어주셔야 된다. 간결하게 잘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초보자 수준을 좀 이렇게 벗어난 상태니까. 근데 이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막 작업을 했으니까 내가 아는, 내가 본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 화면을 보는 독자들도 그냥 내가 적당히 표현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고 이제 이해하신 분들, 지금 우리 강의사님 말씀하신 노란색 라인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건가?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지. 더군다나 이렇게 이 초보자들이 보거나 이번 처음 보는 사람들, 화제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뭐 너무너무 좀 공감한다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좀 몇 개 붙여 볼게요. 이 테리니님께서 작성해 주신 화면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음, 그냥 좋았어요. 네, 내용은 괜찮았어요. 내용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시보드를 처음 만들 때 우리 뭐 강의사님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지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뭐 내 개인 데이터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수주받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뭔가를 우리는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뭘 그릴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제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육하원칙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의 주체가 누구고, 뭐 상황이 언제 발생했고, 어디서 발생했고,
뭐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그다음에 뭐 왜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데 그런 요소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공간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뭐 시간적인 요소들, 발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 같은 거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역시 또 뭐 공간적인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포지셔닝이 된 것 같아서 내용 자체는 저는 좋게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해주셨던 뭐 색상의 일관성이나 어떤 조금 테크니컬한 측면, 시각화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그 포인트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화재 안전 지수라는 게 안전 지수 등급을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눴는데 등급은 화재 발생 건수의 백분위수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테리님께서 이제 요걸 혹시라도 보시면서 이제 리뷰를 참여를 하신다면은 어, 그 사람이 많은 지역에 불이 많이 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면 거기 불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화재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인구가 기본적으로 웨이트가 돼서 이 지수는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만드시려면은 인구 1,000명당 뭐 화재 발생 건수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시켜주면은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수로서의 어떤 값어치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술을 만든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복잡한 일이다라는 것들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떤 걸 만들 때 내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숫자 비교를 해도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걸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짚으면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아까 이제 강 이사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도 저는 이제 이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시보드 화면의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화면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라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이 정도의 정보를 이렇게 넣으면서 굳이 이걸 이렇게 조금 비좁게 가져갈 필요 있었을까?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뭔가를 그릴 때는 그 파워포인트 사이즈인 1600에 900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더 펼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딱 팩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분산이 돼서 이렇게 있었으면은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뒤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요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분은 또 너무 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절한 게 어딘가 이런 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정보도 그렇고 이 정보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오밀조밀하게 좀 모여 있어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한 가지 잘한 부분만 제가 짚어드리고 좀 마무리를 드리면은요. 제가 요거 계산식 한번 열어봤거든요. 이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출동 소요 시간이 초로 나옵니다. 초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3분 30초라고 했을 때 이걸 210초 이렇게 적어 놓지 않고 요거를 계산식을 써가지고 이제 3분 30초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혜린이님께서. 저는 이런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사용자를 조금 더 배려했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강의사님 지적하셨던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 축에다가 뭐 표시를 해주는 것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노란 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색상을 좀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은 대시보드 디벨로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말씀 잘해주셔서 대부분 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방금 저희가 드렸던 코멘트들을 한 번 더 업데이트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태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고맙습니다. 화면,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우리 어, 이센셜 초인, 우리 이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요 화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간단히 한번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전에 참여하셨던, 그러니까 1차부터 쭉 참여해 오고 계신데, 많은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고, 그다음에 되고 있는 것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단의 타이틀, 그다음에 바로 밑에 현황을 볼 수 있게끔 좌측 상단에 각각의 구별 현황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등포구의 화재 발생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서울의 전체 발생 건수 중에 영등포구의 비율인 것 같고요. 네. 일종의 누적막대 차트 뭐 이런 형태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는데 되게 좋은 대시보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각각의 구별로 골든타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맵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과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네, 이렇게 잘 구분하셨고요. 근데 본인이 저기 따로 대시보드에다 남겨놓은 것처럼 초록색과 빨간색은 아무래도 어, 그렇죠. 이런 생명인 분들한테는 이제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도 이제 다 코멘트 작성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골든타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이 도출됐는데 너무 우측 하단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상단에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음, 이걸 보다 보니까 음.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 음. 작성해 봤는데 네. 잠깐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쉐어를 하고요. 네, 공유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조금 바꿔봤고요. 첫 음. 번째는 여기가 에센셜 초인이 만든 거 보면 여기 끝에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최정일 네, 선생님 나중에 바꿔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잠깐만요. 아니, 그 이거를 저도 바꿔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말씀 주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요거를 지금 그렇죠. 네, 보시면 퀵 그렇죠, 테이블 그렇죠. 계산으로 되어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흰색인데 그렇죠. 이거를 네, 어떻게 했냐면 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 비율이기 때문에 얘를 음,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렇죠. 보면 0부터 1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축 음, 편집해서 이제 고정해서 1로 그렇습니다. 채워두면 꽉 네, 채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네, 본인도 썼던 것처럼 굳이 요일별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을 게 없으면 음, 빼도 되지 않을까? 음, 네. 그 부분을 본인도 여기 코멘트에 쓰셨더라고요. 아쉬운 점에. 그래서 음, 이런 부분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트리맵을 지금 여기다 넣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음, 파이 음, 차트든 도넛 차트든 값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인접한 값들끼리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네, 저런 형태라면 트리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나머지 값들이 볼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음, 생각을 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자주 발생하는 화재 장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최정민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 하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축에 대한 이 라인이 없으면 뭔가 그냥 떠 보이죠. 그래서 그런 아,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네, 넣어주면 조금 더 네, 막대가 이 네, 각각의 장소별로 값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이 계절을 바꿔보면 계절마다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무가 가장 많다. 음, 음, 그리고 봄을 눌러보면 야외가 많다. 아무래도 야외 그렇죠. 활동이 많아서 날씨가 음, 좋아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 자, 반면에 여기 상단에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를 굳이 이렇게 길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구절이 전부 다 두 자에서 네 자 사이인데 여긴 너무 많은 공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하시면 더 좋은 시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반면에 좋은 방식은 음, 지금 보시면 각각의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시키기 위해 좀 더 여기를 패딩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백을 이 사이에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음, 각각의 공통된 부분이나 또는 한 덩어리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테두리 넣으신 것들은 또 잘 하신 것 같아요. 음, 음. 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공유하고, 네. 혹시나 또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짚어주신 부분, 이 비교하면 더 좋겠죠? 여기, 그죠? 요거. 네, 요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보기 싫은 것도 있고요.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해결하시는 것까지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셔가지고 뭐 제가 더 코멘트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차트가 이렇게 떠다니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예, 이 지지대를 세워주시는, 그거 이제 고친 것도 한번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술적으로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이센셜 초이님은 또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향후에 태블릿을 계속해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말씀 얹어드리면은, 저는 요 차트 얘기하고 싶어요. 요거 저는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요거 잘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현장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물론 뭐 대부분이 데이터가 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현장들이 많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 자체가 뭐 하루 이틀 장사하고 치울 게 아니니까, 내일에도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모레도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계속 들어올 때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동으로 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원타임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줄 때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센셜 초이님께서 만들어 주신 요 차트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2020에서 2022년도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2023년도 것까지 계속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요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 이제 하드 코딩으로 15,435를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435는 이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화재 조사서 번호의 개수겠죠. 그러니까 화재 건수예요. 3년 동안의 화재 건수가 맞는데, 그걸 그냥 강제로 그렇게 잡은 거야. 한번 보고하고 치울 거면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게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돼요, 요런 요건이 이제 붙으면은, 요렇게 가시기보다는, 요거는,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픽스로디로 해결하면 되죠. 픽스로디로 해결하는 게 이제 가장 뭐 좀 일반적이랄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카운트, D로 해가지고, 이 조사서 번호죠, 그죠? 어제 조사서 번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중괄로 하나 덮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 중괄로 덮는 의미는 데이터 세트 전체 범위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데이터 세트 전체 범위에서, 조사서 번호. 지금은 이 계산 1이라는 필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요걸 대체한다고 해도 뭐 변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2023년도가 들어오면은 요거 다시 바꾸실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다시 이게 숫자 세하려고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세트가 포함을 하고 있는 조사 번호를 전부 다 세알려서 갖다 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업데이트가 만약에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우리 태민님 그 이제 코멘트에서 좀 이어서 한번 해보면은, 이세준 쇼님은 이거를 진짜 크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1800바이 1200인데, 어, 제 느낌은 좀 크거든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이 정도? 저는 가급적이면 한눈에 네, 잘 들어오도록 사이즈를 네, 좀 그렇게 크게는 만들진 않거든요. 지금 예, 보면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스크롤 프로 같은 랭귀지. 경우에는 예,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예, 세로 스크롤이 났고 가로 예, 스크롤은 지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 저는 가급적이면 스크롤도 안 만드는 게 더 좋다는 방식이라서, 네, 네, 지금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크다는 예, 게 있는데,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저런 파이 차트들이 굳이 음, 요일별 필요 없다면 제거하거나, 그 예, 다음에 지금 상단에 또 보시면 공간이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쉐어되고 있는 이 모니터가 이 해상도가 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2K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 FHD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니터에서도 이게 꽉 차요. 꽉 차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 FHD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거 스크롤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스크롤을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생성시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대시보드의 정의는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스크롤을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저는 안 만드는 편인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로 사이즈도 뭐 들어가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1800까지는 잘 쓰지는 않아요. 한 1600? 뭐, 이 정도? 뭐, 1200에서 1600.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셀렉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줄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에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좀 근데 또 줄이면은 너무 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들어가 보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여튼간에 대시보드의 사이즈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또 태블릿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그 파워포인트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이렇게 연동 같은 걸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줄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음, 좀 보다 보니 네. 추가로 또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아, 것들 좀 있어 가지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영등포구의 화재 발생 비율이 4.42%가 왼쪽에 있죠. 네. 네, 그 부분. 네. 근데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면 저건 빼고요. 차라리 상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화재 현황이 있잖아요. 네. 여기. 네, 저기에 4.42%가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단에 보면 타이틀에 음, 지금 개체에 보면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굵게 되어 있죠.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 왼쪽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왼쪽. 보면 그 라인이 쭉 내려오면 지금 네. 라인이 없죠. 왼쪽을 봐주세요. 왼쪽에 여기 네, 여기 그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 부분을 네, 쭉 한번 밑으로 더 네. 내려가 주세요. 밑으로 쭉 그쵸? 한번 내려와 네, 볼까요? 이렇게. 네, 네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네. 오른쪽에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화재 현황이 그 네. 테두리가 저기랑 맞닿아 있으면 저게 조금 의미가 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네. 약간 네. 안으로 들썩이다고 들어갔죠. 해야 되나? 네, 안에 쏙 네. 들어왔죠. 그래서 네. 차라리 저렇게 표현하실 거면 밑에 네. 있는 저기 점선 부분과 비슷하게 라인을 어. 맞춰주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것까지 쓰셨으면 손 많이 쓰신 건데 이 바깥여백이죠. 그죠?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군요. 여기서 안쪽 여백을 많이 주셨군요. 그죠? 이걸 이렇게 좀 맞추면 어떻겠냐. 이게 뭐 적당하게 그죠? 이렇게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만지고 있지만 여기는 요 검은 라인하고 이쪽 테두리를 좀 맞췄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네. 잘 했다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딩은 잘 네. 넣으셨는데 예. 거기에 맞게끔 타이틀 부분에 있는 테두리도 좀 안쪽으로 패딩을 아,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아까대로 해놓고 요 위에도 이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게 낫네요. 그죠? 이거 굳이 다시 하는 것. 예. 그리고 패딩을 요일별 건드시는 거는, 말씀하십시오. 아, 그리고 요일별 화재 현황이라는 저기 파이 차트 있잖아요. 파이 차트. 네, 요거. 네. 네, 저기도 만약에 살릴 거면 음, 지금 보시면 요율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 건수, 그다음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네요. 만약에 저렇다면 네. 요일을 굳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요일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네. 그냥 월화수목금토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오케이. 같은 경우에는 날짜 형태가 아니라 요일이라는 문자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간단하게 레프트 함수 써서 음, 레프트 요일 1로 하면 월화수목금토일로 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레이블이 조금 복잡복잡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이제 이런 패딩 같은 것들 건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보기 좋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잘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것도 되게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줄 맞추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뭐 안은 쑥 들어갔고 밖엔 툭 튀어나오고 하면 좀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맞춰주면 어땠을까?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까 그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센셜 초이님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좀 참여해 주고 계시고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이게 제출하실 때마다 뭔가 새로운 시도와 그다음에 좋은 어떤 발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고영채님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고영채님 화면은 이렇게 역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이런 화면인데 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뒤이어서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대시보드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조금 더 명확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상단에 보면 오렌지색으로 타이틀이 있긴 한데 제가 제일 먼저 저 타이틀을 보진 않았거든요. 네. 한참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느꼈냐면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타이틀과 바로 밑에 있는 아, 소방서배열 화재 발생 현황, 네. 저기 워크시트 제목이 거의 비슷한 폰트 크기로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음, 소방서를 선택하면 필터된 내용을 보여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하나의 가이드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대시보드 전체 타이틀과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시선이 분산되죠. 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너무 색상이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이 완전 거의 원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저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한 뎁스 더 들어가면서 드릴 다운 하면서 최종적인 화면이 저 형태로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우측 하단에 보면 644개의 값이 널로 되어 있는데, 요거, 네. 전체 대비 보면 그렇게 큰 값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값 같은 경우는 640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널 값은 그렇게 사람들이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음, 저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음, 저걸 봤을 때는 뭔가 완성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더 불완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음. 저 널 값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시보드에는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네. 빨간색이 골든 타임 5분 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계절에서는 가을, 그 다음에 시간대별 발생 건수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일별로 봤을 때는 저 부분이 음. 아마 어 무슨 요일인가요? 수부터 빨간색이? 잠깐만요. 한번 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이네요. 아, 화요일. 네,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네, 화요일이요. 네, 네. 그리고 화재 장소 순위에도 보면 의료시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네요. 여기. 그쵸? 그리고 네. 발화 요인별 발생 건수도 보면 가장 작게 되어 있는 것도 빨간색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화재다 보니까 빨간색이 음,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음, 지금 하나의 색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음, 이게 어느 경로로 가다가 보면 지금 또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음.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조금만 올라가 주세요. 네. 여기요.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세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피해 발생 금액인가? 그거를 그냥 1,000원 단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소한 피해 금액 혹시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아, 다른 분이신가요? 앞, 앞에 다른 분이었나?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가보죠, 뭐. 예. 가보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1,000원 단위로 아, 표시했네요. 예, 여기 있네요. 예. 네. 예. 에센셜 초이님, 저기 오른쪽에 골든타임 잠깐 봐주세요. 골든타임 제가 여기요. 잠깐, 네. 네, 잠깐 뛰어와서 넘어와서 죄송한데요. 여기 괜찮습니다. 네. 네. 마우스 오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요렇게요. 재산 피해액이 132,000원 되었죠. 저게 13만 2천 네. 원인데, 네. 저게 좀 잘못됐죠. 어색한데요. 네. 132,000원. 네. 그래서 나머지도 마우스 오버해 보면 저기가 이게 네. 단위가 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59,000원. 이거 59,000원이란 말인가요? 이거는? 그러면? 네. 그런 것 예. 같은데요. 예, 그쵸. 예. 그래 보입니다. 근데 좀 어색하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네. 네. 아무튼, 네. 다시 돌아가서, 좋습니다. 네, 다시 네. 돌아가시죠. 예.
지금 네, 여기에서는 아마 요것도 다 1,000원 단위일 거예요. 지금 이게 네네. 구별로, 이제 소방서별로 다 이게 그룹바이가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최정민 선생님이 처음에 가이드 드렸던 것처럼 네, 기본적인 피해 금액은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되면 좋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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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듣고 그 부분만 그냥 한번 저도 생각이 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보면은 좀 떡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스케이터프가 전망이 찍으면은 확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00% 솔루션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색깔 조금 연하게 해요. 좀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70% 아니면 뭐 60%까지도 줍니다, 저는. 탭들이 뭐 흰색으로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넣나? 예,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검정색으로 넣으면 조금, 분위기가 좀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뭐 밝은 색 계열로, 이렇게 주시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어디가 뭐 의미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고 걔네들이 되게 많이 오버래핑이 되어 있다 그 정도의 이미지를 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불투명도 좀 줄이고 테두리를 주는 편이거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디자인이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 좀 위압감이 있다 그럴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생각이 났었고, 제가 이제 고영채님 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일단 요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보통 대시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아까 앞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 처음에 보여주셨던 요런 대시보드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렸던 뭐 요런 대시보드들 이렇게 보시면 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상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왼쪽 편이나 뭐 요런 쪽에, 왼쪽 상단 같은 쪽에, 좀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시보드라는 거는, 뭔가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시각화 틀인 건데, 사람의 눈이,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볼 때 이제 왼쪽, 이렇게 위에 눈이 제일 먼저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은, 좀 더 그 사람한테 정보가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상단은 이제 가장 사람들의 눈이 먼저 간다라고 알려진 그곳에, 테이블을 놓았다. 이런 소방서별 테이블을 놓았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먼저 디테일한 게 훅 치고 들어가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이 해당 소방서에 관련된 내용들로 다 필터링 되면서 뭔가 이렇게 현황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눌렀을 때 이렇게 3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장치임은 저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여기 이제 왼쪽 상단부터 여러 가지 어떤 현황들을 보여주는 표가 나온 거는, 그 대시보드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그냥 뭐 규칙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어떤 방식과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래쪽에 있는 이런 요약된 정보들 있잖아요. 뭐 계절별로 나온다든지, 뭐 시간대별로 나온다든지, 이게 이제 요약 현황이잖아요. 화재가 뭐 어떤 계절에 많이 발생했어. 화재가 어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소방서별 디테일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네. 더 컴팩트하게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음, 부분들로 음.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시보드 크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고영채 님도 1200 x 1300, 이 세로 1300 하면 스크롤 무조건 생깁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큰 뭐 화면이라도 아마 생길 건데, 요것도, 어, 그냥 대시보드를 세퍼레이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요 위에 거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밑에 걸 또 다른 대시보드를 만들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스크롤이 생기는 거는 조금, 조심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전체적인 리뷰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변수들이 지금처럼 상세하게 없다는 거 가정하에
조금 데이터를 뭔가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를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태블로의 장점 중에 하나인 드릴 다운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소방이라든지 시설 장소, 그 다음에 지역 등을 미리 계층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드릴 다운 하면서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겠다면 지금과 같이 퀵 테이블 계산을 적용해서 이렇게 비율 형태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화재 발생 분부터 이렇게 일자까지 값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중간에 보면 연도 있고 월, 일,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화재 발생 일자, 그 다음에 시, 분 이런 값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화재 발생 일자가 없다면 이 부분을 연도와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시, 분 이 값을 전부 다 문자이기 때문에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자리니까 연도 네 자리, 그 다음에 월은 대문자로 두 자리, 그 다음에 데이, 일자는 두 자리, 그 다음에 시간과 분 모두 다 두 자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결합된 필드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연도인지, 월인지, 일인지, 그 다음에 시인지, 분인지 이런 형태를 데이트 퍼스트라는 문자를 날짜 유형으로 변경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시, 분까지 우리가 드릴 다운하면서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음, 음,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친절하게 계절이라는 필드가 아마 여기 계절 구분명이 있죠. 근데 네, 만약에 이것도 맞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태블로에서 간단하게 계산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필드에서 데이트 파트는 날짜의 불연속행이 다 데이트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월로 따지면 유한한 범위로 우리가 정수연도로 바꾸면 1부터 12가 나오는데 그걸 3개월씩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음, 봄부터 가을까지 만든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은 여기 값이 명확하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계절 구분면 또 우리가 그냥 올려놓으면 네, 이게 아마 그냥 올려놓으면 가을부터 나오죠.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미리 기본 속성의 정렬을 수동 형태로 해서 음, 한번 이거를 만들어주면 이제는 다른 시트에 가더라도 계속 이 필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오겠죠. 네, 제가 잘못했는데 네, 기본 속성의 정렬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만들면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이제 맵으로 표현하신 분들은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맵 같은 경우에는 배경 맵을 좀 더 거리로 두면 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여기 도로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지하철역도 보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얼마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많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을 기준으로 드릴다운 할 수 있게끔 필터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서 번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낮은 레벨로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값이 있냐면 음, 자, 여기에는 출동 소요 시간이 별도 있었어요. 차원의 값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이드에 아까 그 최정민 선생님 주셨던 것처럼 6자리가 시간 두 자리, 그 다음에 음, 월 두 자리, 일 두 그쵸. 자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음, 부분을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 써서 시분초로 나눈 다음에 네. 그거를 차원이 아니라 측정값으로 보내는 거죠. 음, 그래서 시분초로 되어 있는 값을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음, 그러면 이 부분이 초로 환산하게끔 시간은 3600, 그 다음에 미닛은 60, 그 다음에 세컨드. 네, 이렇게 다 돼서 초를 만들면 되겠죠.
그다음에 네. 아까 전에 다른 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뭐 시분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형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 조사서 번호가 특히 긴데 이거 같은 음, 경우에는 지금 1시간 넘게 걸린 거죠. 출동하는 데까지. 그러면 이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탐색을 해보고 그러면 음, 어떤 유형인지 음, 또는 어느 지역 또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여기서 살펴보겠지만 아까 최영민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은 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음,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음, 있고요. 음, 아니면 뭐 불법 주차 때문에 이게 또 많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여기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강남 이남 지역이죠. 한강 이남 지역이죠. 그럼 그쪽에 그렇죠. 뭔가 좀 더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 원본에 있는 값들 기준으로만 분석하지 마시고요. 음, 조금 더 없다고 가정해보고, 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파생시킬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맵으로 표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음,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차량들이 많이 막히는 곳, 그런 것 때문에 출동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 보시고, 조금 더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들도 한번 발굴해 보시면 더 좋은 시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인상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계절만 넣으실 때 썼던 계산된 필드가 when이라고 보통 우리가 케이스 when을 쓸 때는 저렇게 쓰는데, 저희 그 케이스 when에도 in operator를 쓸 수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쓰신 걸 보고, 이게 되게 간단하게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모르면은 when one, 뭐, then bomb, when two, then bomb, 이거 해서 12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else로 해서 이제 뭐 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in operator를 저기 when 뒤에도 써가지고 좀 심플하게 이렇게 묶어주신 부분들도 잘 보았습니다. 네.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5차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정민 선생님이 어쨌든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 기반으로 데이터 셋도 보니까 훨씬 다른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퀄리티도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한번 만드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추후에 우리가 6차 특가 됐든 다른 대시보드를 할 때도 그 내용들은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6차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조금 한 거의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맞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내용들 다룰 예정이니까 네,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차 프로젝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